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처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처분. 사실 가처분에는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부동산을 처분을 금지한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매매라든가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할 권리 의무가 다 있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매매라든가 또 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자가 지분을 일부를 또 처분했던 거예요. 처분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수인 사겠다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다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또 이렇게 토지를 매매할 때는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허가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계약금도 받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뭐 해지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이 넘겨주지 않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또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분을 못하게 즉 매수인이 어떤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상대편 재산에다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매매라든가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이렇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실무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겠어요. 채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는 매수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적사항 쓰시고요. 채무자는 매도인 입장이 되겠네. 매도인 인적사항 쓰시고요. 자, 목적물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보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청구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피보존 권리 내용은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얼마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그 목적물 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신청 취지입니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그 밖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입니다. 1. 매매계약의 체결입니다. 날짜 2000 몇 년경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 소유인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대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잔금 4,500만 원을 잔금 지급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계약금 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당일 지급하였으며, 그렇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몇 년 몇 월 며칠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5천만 원 다 준 거죠. 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습니다. 특약이라는 건 특별한 약정이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매매를 위해서는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해당 관청에 허가가 필요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전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그렇죠. 채무자가 책임지고 채무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전부 완료하여 늦어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채권자에게 지금 공유 지분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공유 지분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구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당사자끼리의 특약이 되겠어요. 채무자의 이행 지체입니다. 3. 계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격은 인근의 개발로 상당한 가격 향상이 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채무자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이전 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네요.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아놓고 매매계약을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초한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짙어지므로 장차 채권자의 승소 판결에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면은 매수인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 방법은 1. 소갑 제1호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있겠죠? 1. 소갑 제2호 중의 1, 2. 그렇죠.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준 영수증이 있고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겠고요. 첨부 서류는 1. 위 소명 방법 각 한 통.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 통. 토지대장 등본 한 통. 그리고 송달료 납부서 한 통. 이것이 바로 첨부 서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쓰시고 2000 몇 년 날짜 쓰시고 위 채권자 이름 쓰시고 서명 날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거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지 목록에 보면 이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 목록이 되겠는데 어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대 1000제곱미터의 이 공유지분 2분의 1입니다. 그 매도인이 이제 갑과 을 두 사람이 공유지분 2분의 1씩 가지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2분의 1 지분을 매수인에게 처분하고 매도인이 지금 소유권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을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공유지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금 소를 제기 중에 있지만 이것을 그 매도인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등기 이제 판결이 되게 되면 등기부에 이렇게 됩니다. 그 갑부의 등기 목적은 가처분,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해 가지고 기타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매매, 교환,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 등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이 가처분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이렇게 가처분,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저당권, 질권, 또 채권인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다시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1000분의 1을 납부해야만이 가처분 등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여러분들이 가압류를 하던 가처분 소유권 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가압류 가처분 할 때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할 때는 보증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고서 이런 내용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